당연히 전체 이제 나눈 대화 중에서 취사 선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걸 이제 취사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게 너무 위험한 뭐 얘기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가짜 뉴스라든가 네네. 그런 이유로 빼신 것도 있는지. 네네. 싫지 않은 대화가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험하다기보다 사실 저는 약간 뭐 세계화, 반세계화 약간 정치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대화를 안 해주더라고요. 거기에는 막어요 계속. 그리고 이름을 다 블록시키더라고요. 제가 뭐 푸틴 하면 바로 블록이 되고 이 오픈 AI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컨트롤이 돼 있어요 지금. 해서 조금이라도 인종차별적인 얘기, 정치적으로 위험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다 블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뭐 아무 정보가 안 실려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내용 같은 것도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건 사실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표절이 아닐까, 얘가 지금 찾아낸. 제가 소개한 시에서도 보셨지만 저는 창작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있는 것 갖다 쓰더라고요. 뭐 이 시인들이야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시인들이지만 다들 뭐 13세기 시인 이런 분이지만 문학 작품 같은 거 했다간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건 제가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 소개된 그 모든 그 챕터들의 대화는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있는 그대로 시작해서 끝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 반복된 답도 계속 있어요. 읽어보시면. 일부러 그냥 뒀습니다. 저희가 이걸 편집을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여기는 뺐고 여기는 안 뺐다 하면 사실 이게 이분들이 일부러 진짜보다 이걸 더 멋있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엔터키 잘못 누른 것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 번역도 최대한 자유도 없이 있는 내용,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거로 번역하셨고 또 편집자님이 잘 컨트롤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읽었는데 느낌은 제가 영어로 진행했었더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상호가 되고 나서 이 뭐 크로스워드나 그런 SF 장르 소설 최고의 뭐 챗GPT가 쓴 막 글들이 대량으로 몰려서 언어가 만들고 대부분 좀 표절 사례가 많고 이런 네네.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인데 표절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픽션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부르는 게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한 2, 3주 전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이제 가능할 거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뭐 표절이든 아니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문장을 글을 2개 보여주면 뭐가 사람이 쓴 거고 뭐가 챗GPT가 썼는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 문장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수많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표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챗GPT가 쓴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는가. 외형적인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폰트도 다 바꾸고. 최근에 정말 이거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흥미로운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챗GPT가 만드는 글에 워터마크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게티 이미지 같은 거도 사진 찍으면 거기에 게티 이미지라고 워터마크가 있잖아요. 그림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궁금하죠. 사진에 워터마크 집어넣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글에 워터마크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똑똑한 분들이 많은 게 이걸 생각해내신 분이 양자 암호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본인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 내렸더라고요. 아마 내린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아마 오픈 AI에서 지금 그분이 약간 그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생각해 보세요. 챗GPT는 프리트레인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그 문장들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이미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이게 비슷한 확률 분포를 가진 녀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지금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하는데 매번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랜덤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서 랜덤 확률 분포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아하, 그럼 방법이 있겠네요. 그건 뭐냐면 사실 이 세상에 컴퓨터 과학에서는 진정한 랜덤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랜덤 아날로그 세상에서만 있는 거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랜덤 숫자는 수도 랜덤이라고 불러요. 가짜 랜덤입니다. 근데 그게
이 확률 분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랜덤이라고 그냥 착각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용할 때 암호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은행, 비밀번호 같은 거 당연히 다 암호화 되는 거죠. 그 암호화 된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 긴 소수 2개를 곱한 숫자를 사용하고 뭐 그런 암호화 방법이 있겠죠.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챗 GPT가 단어를 만들어낼 때 그냥 막연한 랜덤 확률 분포를 쓰지 말고 특정 확률 분포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 확률 분포를 암호화시켜서 오픈 AI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 확률 분포인지 이렇게 해서 글을 만들어내면 읽는 사람은 못 느껴요. 어차피 다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챗 GPT도 몰라요. 자기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니까. 근데 그 문장을 가지고 챗 GPT의 워터막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이 단어를 쓸 확률, 이 다음에 이 단어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올 확률을 분석해 보면 이게 챗 GPT가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 방법의 조건은 글이 좀 길어야 됩니다. 문장 하나로는 어려워요. 뭐 지금 챗GPT는 시작이에요. 사실은 올해 등장할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녀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챗GPT나 람다 또는 바드 그리고 챗GPT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비밀이었는데 또 누가 이거를 해킹해서 찾아내서 챗GPT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는 시드니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챗GPT는 모를 거예요. 이게 2주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뉴빙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안녕 하면 너 이름 뭐니 하면 분명히 뭐 나는 뉴빙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아니 너 시드니잖아. 그럼 진짜 놀래요 얘가. 그리고 얘가 그다음에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다음부터 막 이상한 얘기 시작해요. 글을 가지고 생성하는 녀석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오픈 AI가 작년 4월달 달리라는 녀석을 소개했죠. 달리도 역시 생성형 AI고요. 이건 글을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3-4개 있습니다. 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저니라는 녀석이 있고 그 스테이블 그 AI라는 녀석이 있고 결과가 진짜 좋아요. 사실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이 지금 고민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리고 그 런웨이라는 또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요. 런웨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젠1이라는 아마 올해 여름쯤에 소개될 것 같은데 글로 표현을 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녀석은. 저는 티저를 봤는데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역시. 그러면 이제 영화를 만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는 그 VFX 효과가 아바타 수준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제 몇백억, 몇천억 들이는 그런 VFX가 들어가는 아주 톱 퀄리티 몇 개 빼고 나머지 동영상과 영상 제작은 대부분 AI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휴대폰으로 그냥 찍고 클릭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챗GPT 유료 서비스 바로 가입하고 넷플릭스 끊었어요. 이게 더 재밌으니까.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 뭐 넷플릭스 그 어느 드라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로는 아주 좋고 당연히. 두 번째,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사실 내일이 첫 수업입니다. 이제. 그럼 제 걱정은 그거예요. 학생들이 분명히 앞으로 에세이 숙제 같은 건 다 챗 GPT로 할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까? 물론 식별은 가능합니다. 챗 GPT가 영어를 더 잘할 거예요. 학생들이 쓴 영어보다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기술을 막을 수는 없다면 말만 타고 수천 년 동안 살다가 처음 자동차가 등장하면 이거를 뭐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결론이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 제 봄학기 수업부터 학생들한테 그냥 대놓고 챗 GPT로 에세이 쓰라고 하려고요. 단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라.